2022년 1월 28일 뉴스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 해외 순방을 따라갔던 수행팀에서 복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3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은 공개했지만 순방팀원 감염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어느 이유에서든 민주정부의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도대체 뭘 숨기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에서 22일간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3개국 순방을 다녀왔다. 이후 3일간 자가 격리하고 지난 26일 출근했다. 청와대는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라고만 했다. 하지만 청와대 순방팀원 중 복수의 인사가 귀국 후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게 맞는다고 확인했다. 몇몇 순방팀원이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대통령과 전용기로 함께 귀국했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순방팀 감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코로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30명 가까운 직원이 확진됐다고 밝힌 것과 다른 대응이다.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코로나와 관련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해 10,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일이 공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은폐가 아니다. 언론에서 물어봤다면 투명하게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보안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작년 7월 처음으로 행정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를 공개했었다. 이 행정관이 문 대통령과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엔 수행단에서 확진자가 나왔단 사실을 선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 임기 말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연기가 아닌 취소한 배경을 두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 해당 지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000명 발생했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다. 사흘째 10,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5,900명, 해외 유입 사례는 202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만 3,600명이다.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00명, 1일 사망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총 6,678명이다. 전날까지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은 4,39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85.6%를 기록했다.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2,635만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51.4%였다. 가상인간들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27일 신한라이프 유튜브 채널에서 로지는 MC로 등장해 방송인 홍석천, 최재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를 이끌었다. 영상에서 로지는 인터뷰 중 자연스럽게 동작을 취하고 가끔 웃는 표정을 연출하기도 했다.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로지의 목소리도 처음 공개됐다. 로지는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 신한라이프의 놀라운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는 원더풀 라이프 테마의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3초 OX 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22살로 설정된 로지는 이번 인터뷰에서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신한라이프는 로지를 ESG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가상 모델의 역할이 단순히 이미지 브랜딩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메시지를 남다르게 전파할 수 있는 역할로 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로지가 등장한 신한라이프 광고와 뮤직비디오는 합쳐서 약 3천만 PV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가상인간은 수호스트, 기상캐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인간이 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LG전자가 만든 가상인간 레아킴은 가수로도 데뷔했다. 패션화보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도 실제 사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밝힌 정치 분야 공약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된다.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라는 내용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비판하며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윤 후보는 지금의 청와대를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한다라거나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측근이 내각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구상하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련해 윤 후보는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 인재가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새로운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관계자들과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연락관이 한 공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분야별 민관합동위의 관료와 정치인, 학자, 전문가가 두루 참여해 국가 어젠다를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그러면서 꺼내든 카드가 해체에 가까운 청와대 수술이었다. 윤 후보는 권위만 내세우는 촉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며 새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두고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약대로 실현될 경우 지금의 청와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 거주 공간이 아니게 된다. 윤 후보는 이를 언급하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단 등의 피임기구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신체 접촉은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 외부와 차단되는 폐쇄루프 안에서 지내야 하는데,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는 이 폐쇄루프 내에서 선수들에게 콘돔을 제공키로 결정했다. 직위는 모든 올림픽 관련 기구가 적절한 시기에 폐쇄루프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쇄루프 내 방문한 취재진들에 따르면 방마다 콘돔 5개가 비치됐다. 포장 상자 겉면에는 각각 오륜기 색깔 바탕에 중국 전통 연등 무늬가 그려져 있다. 다만 조직위는 앞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인 플레이북을 통해 선수들에게 포옹이나 하이퍼이브, 악수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동료 선수와의 사회적 거리도 최소 2m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신체 접촉 없이 2m 거리를 두고 어떻게 콘돔을 쓰는지 매우 궁금하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